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 내가 반찬통 하나 두고 간 것 같아서. 잠깐 안에 들어갈게. 아, 거기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니? 잠깐이면 된다. 뭐 가져가는지도 모르잖니?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계셔요. 아니다. 뭘 그리 일을 복잡하게 하니? 내가 금방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잖니? 경순 씨가 자연스럽게 문으로 다가서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더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실례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뭐라 했니? 남의 집이라고?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이경순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단정한 단독주택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경순 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그 후로 외아들 박도영을 온갖 고생 끝에 길러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 속에서도 학원비와 생활비를 빠짐없이 감당했고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간 모은 전세금을 털어 신혼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경순 씨를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사람이라 불렀죠. 경순 씨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에서 꽃을 가꾸고 된장국을 끓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핀 꽃들에 물을 주고 소박한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행복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된장찌개 끓였으니 도영이네 갖다 줘야겠다. 경순 씨는 손에 물기를 털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보니 뿌듯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요즘 묘한 불편함이 자꾸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지우는 결혼 초기에는 매사에 공손했고 감사도 잘 표했습니다.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인 경순 씨를 향한 말투와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저희끼리 좀 쉬려고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도 주말에 약속이 좀 잡혀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떠니? 어머니, 아시잖아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번 주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경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도영이의 행복을 위해 혹시라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경순 씨는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반찬을 챙겨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를 잠시 봐주며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게 도왔죠. 며느리는 겉으로는 고마워했지만 경순 씨는 점점 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요. 오늘도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봐줄게. 몇 시에 돌아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어머님이 최고예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으이구, 말은 잘한다. 일단 잘 다녀오거라. 며느리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경순 씨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지만 젊은 사람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낯선 고급 외제 차량이었죠. 검정 벤츠 한 대가 매번 경순 씨가 도착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라, 또 이 차네. 경순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이지만 어차피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자리가 비어있기에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이 차가 있네. 뻔뻔하기도 하지. 뭐라 애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여기다 주차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경비실에 말해놔야겠어? 어느 날 경순 씨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대기동 502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벤츠 차량 누가 된 건지 아세요? 매번 우리 주차구역에 대고 있더라고요. 경비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확인해 보니까 세대주 측에서 등록한 차량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알기로 아들 도영이는 차량을 바꾼 적이 없었고 그런 고급 차량을 새로 들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도영이는 분명 차를 바꿨다는 말이 없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경순 씨는 아들 집 근처에 갈 때마다 주변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도 며느리와 대화할 때도 그녀의 눈은 더 날카로워졌죠. 경순 씨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이 이전보다 자주 울렸고 그때마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경순 씨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집안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경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변화된 행동들, 갑자기 나타난 고급 차량, 아들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것이 불길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경순 씨는 반찬통 하나를 깜빡 두고 온 걸 핑계 삼아 아들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역시나 여전히 외제차는 아들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02호 앞에 선 경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경순 씨는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죠. 그러자 갑자기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두르는 발소리, 작은 속삭임 그리고 물건을 넣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만 살짝 내민 채 모습을 드러냈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급하게 정리한 듯했죠. 아, 내가 반찬통 하나 두고 간 것 같아서. 잠깐 안에 들어갈게. 경순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아, 거기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집이 좀 더러워서 들어오시면 좀 곤란해서요. 뭐가 곤란해? 나 잠깐이면 돼. 뭐 가져가는지도 모르잖니?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계셔요. 아니다. 뭘 그리 일을 복잡하게 하니? 내가 금방 들어가서 가져올게. 그리고 잠깐 물도 좀 마시고 쉬었다 가면 안 되니? 경순 씨가 자연스럽게 문으로 다가서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더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이 참,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했니? 남의 집이라고? 1시간도 아니고 잠깐만 들렸다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니? 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그렇게 경순 씨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겨우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경순 씨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경비원은 경순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또 오셨네요. 그 차량 아드님 차량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순 씨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확인해보니 아들 차도 아니고 며느리 차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카메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으로 경순 씨를 안내했죠. 모니터 앞에 앉은 경비원은 어제 날짜의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몇 시쯤인가요? 제가 나온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화면을 빠르게 넘기던 경비원이 정확한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경순 씨가 502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경순 씨의 예상대로 그녀가 아파트를 나서고 약 30분 후 검정 벤츠에서 내린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502호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전 날짜도 확인해 볼게요. 경비원이 다른 날짜의 영상도 찾아주었습니다. 경순 씨가 방문했던 날들에는 그녀가 떠난 후에 항상 같은 남자가 나타났죠.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경순 씨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한 채 손가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영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 남성은 헬스장 로고가 써져 있는 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순간 경순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이었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헬스 취미, 자주 외출하는 시간, 그리고 친구 만난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들. 혹시 영상을 저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경순 씨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결국 영상 일부를 휴대폰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순 씨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죠. 도영아, 어쩌면 좋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경순 씨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경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말이죠. 그녀는 조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도움이 필요해. 왜 그러세요, 이모? 경순 씨는 벤츠 차량에 써져 있는 전화번호를 조카에게 주었고 며칠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알려주신 번호로 SNS를 찾아봤는데 서재민이라는 남자예요. 34세,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주소는 강남구 쪽이네요. 고마워, 민수야. 경순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죠. 며느리 강지우는 헬스 트레이너 서재민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순 씨는 사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들 집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서재민이 출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죠. 자동차 번호판, 그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 번은 며느리와 함께 나오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를 모은 경순 씨는 작은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CCTV 영상, 사진들, 차량 정보, 그리고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기록한 메모까지.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진실을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영아, 어쩌면 좋니? 그날 밤 경순 씨는 작은 액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도영이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순 씨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들 도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들의 인생과 행복을 위해 그녀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아들 도영이를 불렀습니다. 도영아,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우리 집에 좀 들러줄 수 있을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그럼 지훈이랑 같이 갈게요. 아니다. 지훈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혼자 와라. 도영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순 씨는 아들이 오기 전에 집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도영이 좋아하는 음식도 몇 가지 준비했죠. 힘든 얘기가 될 것이기에 적어도 배는 든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영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하시는 말투가 심각하셨는데.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식사 동안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영이 몇 번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경순 씨는 밥 먹고 얘기하자. 고만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영아, 앉아서 이거 좀 보거라. 경순 씨는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 차량 등록증, 영상 일부를 정리한 USB. 도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가 내민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천천히 봐. 이건 며느리 지훈이와 관련된 증거야. 도영은 파일을 열어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더 살펴볼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영상을 확인했죠.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말이 없었죠. 경순 씨는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도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자료들이 구겨질 정도로 세게 쥐었죠. 이 사람 누구예요? 서재민이라는 사람이야. 지훈이가 다니는 헬스클럽 트레이너라고 해.
도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군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경순 씨는 아들의 상처 입은 표정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져다 준 게 바보같이 느껴져요. 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순 씨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죠. 우리 아들 다 괜찮아질 거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자. 엄마가 옆에 있잖니? 도영은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내 방은 항상 그대로 있잖니. 그날 밤 아들 도영이는 며느리에게 자고 간다고 말한 뒤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경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과 진실을 알린 것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엄마 고마워요. 제가 애기하고 올게요. 도영아, 걱정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도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경순 씨는 창가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도영의 선택에 달려 있었죠. 그날 밤늦게 도영이 다시 경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지훈이랑 얘기했어요. 도영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어요. 모든 게 오해라고, 그 사람은 그저 트레이닝만 받는 사이라고. 경순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모아준 증거들을 보여주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엄마. 경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려고 해요. 경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겠지만 엄마가 곁에 있을게.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라도 알게 해주셔서. 지훈이는 끝까지 내 탓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야근하고 일에만 집중해서 외롭게 둔 제 탓이래요. 경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 탓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너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엄마는 다 아니까 자책하지 말거라. 경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도영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경순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은 그녀가 모아준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도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경순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 핀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도 선선했죠. 문득 현관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평소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발, 도영 오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말씀이라면 들을 거예요. 경순 씨는 천천히 한 발짝 물러서며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할 말이 많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경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스쳤다 사라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경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순 씨는 차를 내왔지만 며느리는 손도 대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경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수? 실수라고 했니? 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경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게 실수야. 내가 한 건 몇 개월간 계속된 일이었지. 그게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경순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런 거니?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내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너네 집안 전부 뒤집어 엎고 싶은데 아들이 말려서 겨우 참았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도영이한테 가서 빌어야지. 왜 나한테 왔니?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그게 당연하지 않니?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오빠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 아들이 또 내게 상처받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경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죠. 도영이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그 아이의 행복보다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어. 밤새 일하고 끼니를 거르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도영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지. 그런데 너는? 도영이 행복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 결혼하는 날 너에게 내 아들을 맡긴 순간부터 내게 평생의 기회를 준 거야. 경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영이한테도 애기 다 들었다. 도영이가 너한테 외도했다는 증거를 내미니까 전부 남 탓하기 급급했다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경순 씨의 손을 잡으려 했죠.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경순 씨는 단호하게 손을 뺐습니다. 지은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나도 도영이도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이야. 경순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거라. 도영이도 나도 이제 새 출발을 할 거야. 너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경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경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끝났구나. 한 달 후 이혼 소송은 도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제3분할에서도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였죠. 결국 그녀는 원룸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며느리의 불륜 사실이 퍼졌고 그녀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이미 다른 여성과 어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죠. 한편 도영은 어머니 경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거처로 생각했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모두 이 생활이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영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데? 승진했어요. 팀장으로요. 경순 씨는 기쁜 마음에 도영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도영아. 내 아들이 최고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었을 거예요. 경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도영의 눈빛은 슬픔과 상처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슬슬 새 집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경순 씨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죠. 왜요? 저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나랑 살면 답답하지 않아? 도영은 웃으며 경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요? 저는 오히려 옛날 생각도 나고 얼마나 좋은데요? 경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제가 바보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경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누군데? 회사 같은 부서의 동료예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이혼 후에 많이 의지가 됐어요. 경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착해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경순 씨는 아들의 밝아진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 후 도영은 새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경순 씨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죠. 대신 집 옆에 작은 집을 지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더욱 확장되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경순 씨는 마당에 앉아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새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도와주었죠.
어머니,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새며느리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경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국화는 매년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구나. 도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경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죠. 진짜 가족만이 남았구나. 이게 행복이지. 경순 씨는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불안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